지난 몇 년 동안 이게 박물관들의 행태를 보면 논란을 좀 부추기는 조장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그 왜곡을 많이 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북한과의 관계, 북한의 북침, 북한 남침, 이 남침을 마치 북침처럼 북한의 주장처럼 이런 왜곡된 전시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전시들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제대로 검증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님, 앞서도 그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지난 7월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 저번 그 문체부 국감에서 박병원 장관은 중국 측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이 중국 쪽으로부터 이렇게 뭐 사과나 유감 표시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 구체적인 사과 표시는 없었고 직원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거였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때 9월 20일 중앙박물관의 보도자료에 보면은 중국만 믿은 실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중국 측 실수만 믿은 것만 실수지 이게 박물관 측에 그 소홀함은 없었습니까? 저희 소홀함 있었습니다. 소홀함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그 확인했습니까? 전시 내용에 대해서? 전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전시 도면뿐만 아니고 우리 유물들에 대한 현장 사진까지 26점을 받았습니다. 전시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현장 점검 사진은 7월 26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 받은 자료에는. 예. 그런데 그 현장 사진 중에 유독 한 장이 빠졌어요. 이 연표와 관련된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이게 확인했었어도 이런 불상사가 발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예. 이 실무자가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그 박물관 종사자들의 업무 태도에 있어서도 이 좀 적극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그런데 앞서 우리 종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박물관의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논란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말고 오히려 보면은 논란이 있을 때 이 박물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바로잡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박물관들의 행태를 보면은 논란을 좀 부추기는 조장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보시죠. 이게 넘어가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20년도 우리 국감 때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가장 그 왜곡을 많이 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북한과의 관계, 북한의 북침, 북한 남침, 이 남침을 마치 북침처럼 북한의 주장처럼 아니면은 이게 우발적인 사고처럼 이런 왜곡된 전시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보면은 6.25만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분명하게 희석시키면서 오히려 보면은 그 양민의 학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군을 가해자는 묘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중앙도서관의 신북미학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군 그 노획 문서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 6.25가 북한의 훈련이 하나는 것처럼 또 서울 수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 수복이 서울 시내 생족이었다. 이런 오히려 보면 북한 측의 주장을 담은 내용들이 그대로 아무런 그런 여과 없이 그대로 그냥 이런 것들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교과서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부분 남침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언급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좀 빠져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빠져 있습니다. 이 역사 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조차 보면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이런 좀 편향된 시각들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서조차 그런 여러 가지 사료의 그런 그 공개를 통해서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조차 아직까지도 겸허하게 해서 이게 모호하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전시들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박물관과 관련해서는 또 이게 저번 문체위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내에 여러 가지 박물관뿐만 아니고 인근의 동아시아 이런 쪽의 역사 박물관에서 우리 중국의 유물로 둔갑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증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념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중국의 여러 가지 교묘한 수단을 동원한 동북 공정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더욱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네, 드리고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님 잠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시간 강사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5,00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술 강사들의 처우가 다른 여타 체육 강사들이나 이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술 강사는 초단 기간 근로자로서 다른 스포츠 강사하고는 잠깐 마이크가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예. 네, 예술 강사 같은 경우는 초단 기간 근로자로서 스포츠 강사하고는 그 자격 자체가 좀 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예술 강사 지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고용 주체를 일원화하였고 알겠습니다. 예년에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네네. 이게 지금 현재 시간당 강의료가 43,000원입니다. 3,000원이 2017년도에 올랐습니다. 네. 2017년 3,000원 인상된 이후에 그대로고요. 이명박 정부 동안은 우리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예산이 한 97% 증가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달랑 5%만 증액됐어요. 앞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시간당 강의료 같은 게 2017년 3,000원 인상 이후에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네, 최근 5년 동안 스포츠 강사 증가되었습니다. 비교해 볼 때 이런 강의료가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서도 여러 가지 수당들 또 4대 보험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예술 강사들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전년 대비해서 6% 가량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당은 올랐지만 이런 것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보험 이런 거 퇴직금 이런 것들이 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강의 시수를 또 제한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학기하고도 이게 맞지 않고 중간에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 이런 지금 하소연들이 지역에서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강사만 하더라도 비교 대상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이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스포츠 강사보다도 더더욱 열악한 게 예술 강사거든요. 네, 답변을 조금 드려도 괜찮아요. 네네. 스포츠 강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계약 근로자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초단 시간 근로자에서 60시간 이내 계약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3대 보험은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가입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단기간 근로자 150만 근로자들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서 저희 예술 강사만 따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예술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포츠 강사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한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 초단 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네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